짧게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저 무죄를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당연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는 부당한 정치 기소에 대해서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는 1,5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주식 투자보다 많은 숫자이고 가상자산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인 경제활동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실명 계좌를 이용한 합법적인 투자를 답을 정해놓고 수개월간 내사를 진행했습니다. 몇 시간만 검토해도 실명 계좌를 통한 정상적인 투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검찰은 계좌 정보를 유출했고 언론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기초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의심만으로 뇌물, 미공개 정보 의혹, 개선자금 세탁 등 온갖 의혹을 만들어 마녀사냥했습니다. 결국 무책임한 언론의 마녀사냥으로 고발된 건들은 1년 8개월 동안 전화 한 통 없이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발된 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해야 될 상황이 되자 검찰은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했습니다.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해서 8개월가량을 두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불과 6일 만에 답정너식 기습기소를 강행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는 이 기소는 부당한 법 적용이었고 수사 과정은 공정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채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검찰권이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적 수사하고 특별한 범죄 혐의가 없으면 언론에 흘려서 억지 논란을 만들고 그 논란으로 고발되면 사건화해서 별건으로 탈탈탈 털어서 안 되는 사건이라도 답정너식으로 기소를 강행하고 이런 검찰권 행사를 두고서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권 행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서 정치적 자의적 판단으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검찰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 개혁의 핵심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더 이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검찰의 부당한 기소라는 입장 밝혀주셨는데 그 검찰이 기소한 이유인 그 재산 신고 직전에 코인화에 나서신 까닭은 어떻게 되실까요? 그게 이번 판결문에 다 나왔습니다. 검찰의 수사의 부당한 점을 저는 충분하게 재판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신고 대상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만약 제 사건이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같이 투자를 했던 30명의 국회의원들 모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어야 되고요. 또 동시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실, 재산신고 누락이 있었던 그런 공직자들도 다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 신고 대상도 아닌 이걸 투자했다, 신고 누락을 했다라고 해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당한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법이 개정되어서 신고 의무 대상이 되었고 또 권익위에서 이해충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숨긴 의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나 기소도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건 현저히 부당한 정치 포적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무죄 받으셨으니까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좀 결정되시거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검찰에서도 항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예정이신지. 네,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담당. 네, 인사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